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젤레스존 제로 숙련도를 2단계 올려줄 핵꿀팁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첫 번째 팁은 디스크 세트 효율입니다. 강공 캐릭들은 대부분 디스크를 속성 피해 4세트로 끼고 있을 텐데요. 나머지 2세트를 뭘로 쓸지가 고민이 됩니다. 치명타 8%를 올려주는 딱따구리, 공격력 10%를 올려주는 호르몬 펑크, 관통력 8%를 올려주는 보거. 이 세 가지를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여기서 어떤 게 딜이 더 잘 나오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몬스터의 레벨 30, 50, 60마다 아무것도 끼지 않았을 때의 딜과 각 세트를 착용한 후의 딜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디스크를 장착하지 않은 캐릭터 스펙은 공격력 942 더하기 97 관통률 0입니다. 딜은 30레벨에서 291, 50레벨에 221, 60에 179가 들어갔습니다. 공격력 10% 올려주는 호르몬 펑크를 끼니 캐릭터 공격력은 942 더하기 192로 올랐고요. 딜은 317, 231, 196만큼 들어가네요. 관통 8%인 보거를 끼니까 299, 220, 188만큼 딜이 들어갔는데 호르몬 펑크와 비교하면 딜이 꽤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명타 확률을 8% 올려주는 딱따구리 세트는 치명타 피해 50%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봤습니다. 기본 치명타 확률이 5%니까 최종 13%가 되겠죠. 각각의 딜이 치명타가 터졌을 때의 딜에 0.13을 곱하고 기본 딜에 0.87을 곱하면 평균 딜이 나옵니다. 호르몬 펑크보다는 낮고 보거보다는 높은 딜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호르몬 펑크 딱따구리 보거 순이 되겠죠. 그런데 캐릭터의 치명타 피해가 50%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타 피해를 70%로 계산하니까 호르몬 펑크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즉 치명타 피해가 70%를 넘겼다면 딱따구리를 끼면 되겠죠. 제 엘렌 치명타 피해는 63%인데 그럼 호르몬 펑크를 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때도 딱따구리를 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엘렌 핵심 패시브의 치명타 피해 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공격의 치명타 피해 증가는 아니고 차지 가위질과 급냉을 쓰는 일반 공격에만 적용되지만 이 공격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엘렌을 쓴다면 딱따구리 2세트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셋 중에 관통률이 가장 낮은 딜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리나가 없어서 관통률이 더 높아졌을 때는 실험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만약 관통률이 제 실험값보다 월등히 높아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처럼 리나 없이 보거 2세트 효과에만 의존한다면 관통률은 후순위로 두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캐릭터 스펙에는 관통률 외에 관통 수치도 있는데요. 관통률이 비율만큼 상대 방어를 무시하는 거라면 관통 수치는 고정 수치만큼 방어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막상 같은 관통 수치로 때려보니 똑같이 딜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다른 공격 옵션들처럼 적 레벨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데미지가 내려갔습니다. 관통 수치가 최종 데미지 계산에서 적용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관통 수치는 디스크 부옵션에서 올릴 수 있는데요. 이 옵션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건 공격력 수치입니다. 보통 관통이 1이 오르면 공격력은 2가 오르는데요. 이 비율에 맞게 앞선 실험과 똑같이 비교해봤습니다. 과정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공격력이 미세하게 딜이 더 높았네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 스윙 재즈 2세트 효과인 에너지 자동 회복은 좋을까요? 에너지 자동 회복의 효율을 알려면 에너지가 차는 조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너지가 차는 조건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전투 상태일 때입니다. 전투 상태란 적이 앞에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거나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실험 캐릭터는 대기 상태로 두고 다른 캐릭터로 전투 상태에 돌입했을 때 에너지 회복량을 비교해봤는데요. 다른 캐릭터가 공격할 때는 51초가 걸렸고 회피를 하거나 맞았을 때는 2분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더 강한 데미지를 받으면 에너지가 더 빨리 찰까도 테스트해봤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여기서 에너지 자동 회복 개념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자동 회복이 0일 때 순수하게 내가 맞는 딜로만 에너지를 채우는데 2분 20초가 걸렸다면 에너지 자동 회복을 20%로 만들면 2분 정도가 걸립니다. 에너지 자동 회복은 데미지를 입거나 회피했을 때 차는 에너지를 20% 늘려주는 거죠. 다른 캐릭터가 공격 중일 때도 51초에서 42초로 약 20%만큼 시간이 단축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조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때렸을 때 차는 에너지 양에서 예외가 생겼습니다.
리카온으로 몹을 때리면서 일정 에너지까지 차는 시간을 쟀는데 똑같이 13초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직접 공격하는 캐릭터가 얻는 에너지는 자동의 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엘렌으로 공격하면 엘렌이 에너지 자동 회복 20%를 착용해도 효과를 못 본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공격을 당하거나 회피 시에는 필드에 있는 캐릭이건 대기 중인 캐릭이건 똑같이 에너지 자동 회복 효과를 보지만 공격을 할 때는 대기 중인 캐릭만 에너지 자동 회복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필드에 오래 나와서 공격 시간이 긴 캐릭일수록 에너지 자동 회복 스탯의 가치가 엄청나게 내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대기 시간이 길수록 에너지 자동 회복 스탯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공격 시 에너지를 더 얻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캐릭터 스탯에 보면 에너지 자동 회복 밑에 에너지 획득 효율이 있는데요. 이걸 올리면 공격 시 에너지 획득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특정 무기에만 있어서 챙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스윙 재즈 4세트는 콤보 스킬이나 궁극기 사용 시 12초 동안 공격력을 올려주는데요. 콤보 스킬로 예를 들면 콤보 스킬을 시작한 순간부터 12초가 카운트 됩니다. 평균적으로 콤보 스킬이 2초 정도니까 나머지 10초 안에 딜이 높은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NB의 고민이라는 의뢰를 완료하면 생기는데요.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경 화면입니다. 신뢰도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신뢰까지 높이면 ESC를 눌렀을 때 나오는 배경 화면을 그 캐릭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로 공동의 특수 효과입니다. 신뢰도를 친밀 단계까지 높이면 랜덤하게 이벤트가 발생하고 특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는 특수 능력 효과는 캐릭터의 두돌 효과 플러스 알파라서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내가 주로 쓰는 캐릭터의 신뢰도를 가장 먼저 올려야겠죠.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연락하면 그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후 이뤄지는 대화에서 캐릭터가 좋아하는 답변을 고를수록 신뢰도가 많이 오릅니다. 대신 이 방법은 하루에 3번만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뢰 이벤트입니다. 신뢰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리에서 가끔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거리에 해당 캐릭터들의 신뢰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거리 정보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뜨는 느낌표는 임무고 오른쪽에 사진으로 나오는 게 신뢰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6단지에는 임무만 1개 있고 신뢰 이벤트가 가능한 캐릭은 없습니다. 루미나 광장에는 임무도 1개 있고 엘렌의 신뢰 이벤트도 1개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면 거리에서 엘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분명 신뢰 이벤트가 있는데 해당 캐릭이 안 보일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땐 가게로 들어가면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신뢰 이벤트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으면 시간을 보내서 날을 바꾸면 되는데요. 시간을 보내려면 공동에서 아무 퀘스트나 깨도 되고 클럽에서 배터리를 소모해도 됩니다. 퀘스트는 한 장 스토리, 모드 어려움에 토끼와 로프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으로 할 때는 몹을 하나씩만 넣고 하면 배터리가 20개밖에 안 들어서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보내기 싫을 때는 몰입 모드를 하면 됩니다. 신뢰 이벤트는 하루 횟수 제한이 있어서 날을 계속 넘긴다고 무한으로 뜨진 않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에서 10번 사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은 엘렌과 소우카쿠 관련 팁입니다. 엘렌은 차지 가위질을 빠르게 해야 사이클 시간이 단축되죠.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려면 순행 상태를 만든 뒤 추가적으로 방향을 입력하지 말고 바로 공격 버튼을 눌러보세요. 알아서 타겟 쪽으로 공격을 향합니다. 이동 거리를 좁힐수록 시간 소모가 줄어들겠죠. 엘렌의 강화 특수 스킬은 일반 공격 3타로 연결하는 게 핵심인데요. 강화 특수 스킬을 써서 에너지는 소모했는데 그로기가 떠서 콤보 스킬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콤보를 써버리면 엘렌 3타가 날아가기 때문에 콤보를 쓰지 말고 3타를 친 다음에 콤보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우카쿠의 짧은 팁도 2개 준비했는데요. 소우카쿠는 강화 특수 스킬을 쓸 때마다 와류를 1스택 획득하죠. 그런데 와류 획득 조건이 적 명중시가 아니라 시전시입니다. 에너지만 차 있다면 빈 공간에서 쓰고 들어가도 와류가 찹니다. 소우카쿠 또 다른 팁은 호르몬 펑크입니다. 소우카쿠가 와류로 주는 버프는 전투 전에 얻은 수치만 계산이 됩니다. 호르몬 펑크 4세트는 전투 진입 시 생기는 공격력 버프라서 와류 버프에는 포함이 안 돼요. 지금 호르몬 펑크 4세트를 끼고 전투에 들어와서 공격력이 242가 추가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공격력 18%를 올려주는 와류 버프를 만들어 볼게요. 원래 있던 공격력 버프인 242에서 추가로 174가 올라서 417이 됐습니다. 174는 기존 공격력인 969x 0.18로 나온 수치입니다. 즉 호르몬 펑크로 오른 추가 공격력 242는 와류 버프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우카쿠는 와류 버프 때문에 호르몬 펑크를 4세트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팁은 성장 재료입니다. 이건 얼핏 보면 착각하기 쉬운데요. NB를 진급을 시켜야 하는데 파괴자 휘장이 9개가 부족해서 합성으로 들어왔습니다. 5개밖에 합성을 못해서 수량이 부족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하위 재료까지 보셔야 합니다. 합성 칸에서는 초급 휘장이 안 뜨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급 휘장을 누르면 초급 휘장이 60개가 있어서 20개를 합성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걸 합성하면 파괴자 휘장을 총 11개까지 만들 수 있죠. 자칫 재료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다음 재료까지 살펴보세요. 마지막 5번째 팁은 재료 공동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 팁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도감작입니다. 레이에게 가면 도감작을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게 레조니움 도감입니다. 공동에서 레조니움이 떴을 때 류가 있는 카드만 모아주면 됩니다. 물론 클리어가 빡빡한 상황에서는 류만 보고 뽑으면 안 되겠죠. 다른 하나는 작전 전략 팁입니다. 제로 공동을 돌면 얻는 메말은 결정체로 추가 능력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각 능력치마다 필요한 메말은 결정체의 색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파랑이 많이 필요한데 뒤로 갈수록 노랑과 빨강이 필요해지죠. 어떤 색의 보상이 나오는지는 제로 공동 화면에서 좌측 아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체크해서 나한테 필요한 색의 보상이 나오는 제로 공동을 돌아줘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월간 교환입니다. 전초기지 바로 앞에 있는 캐스퍼에게 가면 제로 공동에서 얻은 실적으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 교환 가능 횟수가 매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필요한 물자를 아직 교환하지 않았다면 초기화되기 전에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제로 공동은 이외에도 팁이 많은데요. 이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 제로 공동 가이드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